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6년 1월 23 일이고요. 오늘은 그동안 이제 포지셔닝에서 바이오를 13 일인가 14 일부터 이제 그 전으로 줄여 나가면서 거의 이제 뜯어냈거든요. 뜯어내고 나서 오늘 이제 23일 '이건 이제 다시 사야 된다.'라고 하는 로직을 이제 장중에 이제 발견해 가지고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 이제 이유에 대해서 뭐 제가 보는 이제 그 데이터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실적 발표인 하이닉스가 좀 더 이제 삼성전자보다 수급이 비어져 있다 생각해서 하이닉스로 이제 몰고, 그 이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동부 하이텍이 DB 하이텍이 좀 그래도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빈집들 또 뭐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 영상 속에 있는 이제 구글 콜앱 코드나 엑셀 데이터들은 다 이제 눈꽃빙수 이상 회원분들한테 공유해 드리고 있고, 라떼 이상만 가입하시더라도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되고요. 어 유사투자문 범용 때문에 댓글 기능은 정지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제 뭐 갑자기 코스닥 3,000을 검토해라,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돈이 막 들어가고 장중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팔고 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막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 시장이 돌아섰느냐 안 돌아섰느냐를 보기 위해 제가 이제 최근에 했던 영상에서는 지금 피어 앵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주식을 줄일 필요는 없다, 주식을 풀로 배팅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과열권으로 갔을 때 그때 이제 2월 달에 아마 한 중순쯤 넘어갈 것 같은데, 그때쯤에는 이 채권 금리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하고 조심을 할 필요는 있겠다. 왜냐면 제가 이제 주로 보는 이제 TIP라고 하는 ETF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모멘텀 전략에서. 그래서 이제 쪼끔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공격을 해야 될 때다. 요거 이제 핵심이었고, 오늘 이제 23 일까지 업데이트한 걸로 보게 되면은 코스피 살짝 돌아서기 시작했고 코스닥도 지금 반등을 했고요. 임펄스 지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반등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트럼프의 그린란드 관세를 철회를 했다. 그래서 그린란드 관련된 이 합의 틀이 형성되면서 어쨌든 뭐 관세를 계속 이제 먹이면 시장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 년물 채권 금리 이런 게 막 꾸역꾸역 올라오니까 바이오 같은 거는 더 잘 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관세 이제 우리가 안 할 거다, 그리고 뭐 무력 공격 안 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진 않으니까 이게 내려가겠지. 지금 이제 제가 봐도 이 채권 금리가 이제 더 튀고 4.3 이상으로 튀는지 안 튀는지 이걸 이제 계속 봐야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이제 시장이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금리가 진정이 되다 보니, 그리고 미국 시장도 지금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 바닥권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그래도 이제 '투자를 할 만한 시장이다.' 그러면 종목군을 봐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이오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가 이탈되었다가 전혀 이제 접근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제 이걸 장중에 제가 중간중간 태크를 체크를 해서 텔레그램에 올려 드리고 있거든요. 중간중간 체크를 해 보니까 코덱스 바이오가 여기 등수에 드디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2 일에는 바이오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바이오가 13 일에 바이오가 있고 14 일에 바이오가 사라졌다가 바이오가 계속 없다가 이제 23 일에 이제 바이오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23 일에 드디어 바이오가 이 모멘텀 집 등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의미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시작을 한 거고, 결국 이제 채권 금리가 진정이 되니까 바이오가 이제 변동성 모멘텀 상위로 일단 장중 진입을 확인한 다음에 어제부터 이제 바이오가 지금 수급이 비어져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고 있는 엑셀 데이터가 있는데, 그 엑셀 데이터를 하나 열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업종 관련해서 수급이 비어져 있느냐 비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이제 파일인데, 이 업종을 기준으로 이제 좀 보니까
수급이 비어져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여기 내려가서 보게 되면 바이오가 수급이 비어져 있었어요. 사실 수급이 비어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변동성 모멘텀의 등수에 있어야 수급이 비어져 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수급이 비어져 있다는 거는 머릿속에 알고 있었고 거기에 장중에 바이오가 변동성 모멘텀 등수에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오를 사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바이오를 좀 채웠죠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를 이제 채울 때 또 이제 체크를 했던 게 장중에 있었던 거래 대금. 자 장중에 이제 거래 대금을 순서대로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연한 거는 이제 오늘 이제 있었던 STO 관련된 이벤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종목군들이고 노란색은 이제 원전이나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에너지 관련해서 뭐 ESS에 관련된 뭐 리튬 이런 것들, 원전. 그다음에 2차 전지 이것도 결국엔 데이터 센터 에너지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이오는 제가 주황색으로 칠했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ST팜, 한미약품,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리가켐바이오, 알지노믹스, D&D 파마텍, 삼성바이오로직스. 여 밑에 이제 더 있죠. 펩트론이나. 아마 등수 올릭스까지 60 등까지 보면은 더 있어요. 이게 종목군들이 꽤 많이 나와 보이 눈에 보이는구나. 그렇다면은 이게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그 거래 대금 안에 바이오들이 꽤 분포되어 있고 수급은 비워져 있고 그다음에 변동성 모멘텀 등수에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바이오를 이제 채우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일 날 이 바이오가 이제 14일 날 바이오가 탈락되고 나서 바이오를 하지 못하다가 지금 이제 바이오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럼 지금 없는 섹터가 뭐냐? 여기 이 섹터에서 지금 없는 게 뭐가 있냐면 방산이 없어요. 방산이 지금 힘 빠져 있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사실 없는 거죠. 2차 전지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손이 안 나간 이유가 여기 등수에 2차 전지가 없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전지랑 방산이 시장에서 이제 뭐 왔다 갔다 관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살 만한 어 업종이 아니다. 이번에 이제 바이오가 드디어 살 만한 업종으로 들어왔고 STO다라고 하는 건 이제 미래에셋 증권으로 봐야 되는데 이 증권이 여전히 이제 등수에 있다. 요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왜 또 하나 생각을 했냐면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보면 XBI라고 하는 그 티커가 있습니다. 그 티커를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제가 다른 거 보다 보니까 좀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XBI라고 해서 한 티커를 찾아보시게 되면 어제 이제 저녁에 보니까 바이오가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XBI가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채권 금리가 뭔가 좀 괜찮아지는 흐름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여기 이제 IBB라고 하는 티커도 있는데 이게 신고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쪽 그리고 건강관리 IXJ도 있고 이런 건강관리 티커들이 ETF 티커들이 괜찮아지는 흐름이다라는 걸 이제 어제 확인을 했고 거기에 오늘 장중에 이제 바이오가 들어왔다. 그리고 어제 수급 빈집인 것도 알았다. 요 정도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별적인 종목으로 '수급이 뭐가 비어져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수급이 빈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있는 것들을 좀 볼 텐데 일단 좀 전에 제가 그 액티브 ETF들이 바이오 관련해서 뭘 이제 선호하는지 안 하는지 요런 것들을 보기 위해 좀 리스트업을 한 것들을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일단 알테오젠이 수급이 많이 비어져 있어요.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기관들이 알테오젠을 많이 들고 있었는데 알테오젠을 들고 있었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런 개념이죠. '아 이 알테오젠이 이제 내가 10몇 프로씩 들고 있을 만한 주식은 아닌 것 같다.' 이게 로열티 2% 면은 내가 10몇 프로 지금 주가 기준으로는 포트폴리오의 15% 14% 이렇게 들고 있을 정도는 아니니까 좀 덜어내자. 그래서 이제 그 덜어내는 과정이 지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 저는 이제 좀 수급이 비어져 있는 편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ABL 바이오가 여기 이제 거래 대금에서 상위권에 해당했어요. 상위권에 해당했고 그다음에 좀 조금씩 올릭스도 한 60 등의 거래 대금인데 올릭스도 이제 수급이 여전히 비어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ST팜도 여전히 수급이 비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다. 이렇게 또 보입니다.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수급 위치가 괜찮은 것 같고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제 네 또 수급이 비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수급 비어져 있을 때는
개별적인 어떤 포인터들을 또 찾아봐야겠죠. 녹십자도 이제 알리골로 좋다라고 하는데 수급이 좀 비어져 있으니까 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을 선호하는 어떤 기관 움직임들이 에스티팜이랑 셀트리온 요런 것들,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릴리랑 또 관련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 액티브 ETF 보니까 막 수급 포트폴리오 포지셔닝을 좀 많이 잡아 놨던데 수급이 좀 비어져 있어요 지금 이것도. 트로는 좀 차 있고. 그래서 이제 수급이 좀 비어져 있는 것들을 리스트업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포지셔닝을 할 생각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9 일에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하나는 이제 이미 실적을 발표해서 컨콜이고 삼성전자는 컨콜인데 지금 수급이 좀 꽉 차 있고 하이닉스는 수급이 유rum이 훨씬 남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훨씬 싼 하이닉스가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뭔가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닉스로 지금 좀 몰아서 플레이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하이닉스로 좀 몰아 놨고요. 그래도 이제 저는 전체 포지셔닝에 바이오를 이제 한 10% 중반대로 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반도체는 포지셔닝이 거의 50%가 넘어 가지고 6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흥미로웠던 거는 제가 요즘 이제 이 8 인치 관련해서 8 인치 파운드리 관련해서 좀 보고 있는데 이 DBHiTech이 과거에 정말 잘 나갈 때 PBR이 2.79, 2.8, 업황이 이제 꺾이면 1배, 언더 0.7 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내년 기준 1.48 배까지 올라왔어요. 올해 기준으로는 2000 이거 2026 년도 기준으로는 1.48 배, 내년 기준으로는 1.3 배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밸류에이션이 PBR로 이제 만약에 이게 시크릿컬하니까 밸류에이션이 과거에 이렇게 막 병목 현상이 있어 가지고 막 8 인치 파운드리가 막 호황이니 많이 이런 구간까지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이런 이거는 이제 또 뒤에 가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밸류에이션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좀 상당한 밸류에이션까지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뭐 다들 AI 가속기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형 레거시 파운드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지금 실제 재밌는 거는 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력 반도체가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는 AI 가속기가 많이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칩이 많이 들어가는 이 데이터 센터에는 이 전기 소모랑 발열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거든요. 실제 그래서 DBHiTech이 이 전력 반도체 때문에 이제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TSMC나 삼성전자나 이런 쪽은 구형 파운드리 8 인치 파운드리를 비중을 줄이다 보니까 DB 하이텍 같은 그런 8 인치 파운드리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이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공장 가동률 올라오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어떤 시장이 확대되는 거에 따라서 이 전력 반도체나 이 데이터 센터는 AI 가속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변 칩들도 같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주변 칩들에 대한 수요가 레거시 공정에서도 이제 좀 수요가 많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8 인치 파운드리가 지금 풀가동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와 유사한 기업들이 뭐가 있냐면 좀 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많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칩들을 양산하는 게 이제 타워 세미컨덕터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그다음이 이제 DB 하이텍이 좀 더 전력 반도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UMC가 이제 덜 하는데 최근에 이제 보니까 UMC가 먼저 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DB 하이텍 따라가고 있고 타워 세미컨덕터도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 1 년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동부 하이텍도 이제 전력 반도체에 대한 것 때문에 같이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DB 하이텍이 지금 가동률 90%고 시장의 어떤 트렌드가 AI 가속기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 가속기 수요가 있다라고 간주가 되면 과거 이제 한 2.79배 이렇게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PBR 2 배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1.48 배에 좀 더 이익이 잘 나온다 하면은 1.48 보다 더 낮을 거 아니에요. 내년 기준으로 1.3 배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영업이익률이 결국 핵심이거든요. 그 가동률이 올라가고 거기에 ASP가 올라가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또 올라올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어떤 시기가 된 것 같다. 요런 이제 또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최근에 보니까 기관들이 좀 잡아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급도 보게 되면 바이오가 많이 없었었는데 바이오가 좀 많이 생겼어요. 바이오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바이오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보더라도 바이오가 지금 상당히 많이 기관들이 컨택을 하고 있다. 요런 이제 우리가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특이했던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업종으로 이 그 비중을 좀 보는데,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의 경우에 최근에 이제 여기 이제 내림차순하게 되면 연금 사모투신이 매수하는 매수 거래대금이 있습니다. 그 거래대금을 최근 일과 5일 평균으로 뺀 거예요, 최근 일 대비해서. 그러니까 최근이 5일 평균보다 세게 계속 발생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기관들은 선호하는데, 여기가 이제 그 마이너스이면 이제 '시장의 동의는 얻지 못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건강관리랑 제약바이오가, 그리고 IT는 아마 이게 STO 관련된 것들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서로 생각이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가 되더라도 여기는 마이너스인 거죠. 최근 들어서 로봇은 거래 대금이 이제 안 좋고 기관들은 쪼금 사는데, 로봇은 거래 대금이 이제 안 좋은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시장이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근데 지금 건강관리랑 제약바이오는 양쪽 다 지금 뭔가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는 게 오늘 이제 처음 본 거거든, 최근 들어서. 최근에 계속 안 좋았어요. 파랑색이었고. 그다음에 전체 이제 시장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소프트웨어는 아마 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런 STO 관련된 것들인 것 같고, 증권은 이제 미래에셋증권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오늘 이제 포스코 홀딩스, 뭐 삼성 SDI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좀 터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 같고, 여기서 내림차순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여전히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여기 색깔이 아직 여기서 플러스 진한 빨간색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는 이제 색깔이 확 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이런 것들은 조정을 받아 버린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들은 이게 색깔이 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전부 다 소부장까지 어깨를 걸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요렇게 이제 뭐 해석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래 대금을 보더라도 '제약 바이오가 최근 들어서 좀 좋아졌구나.' 요렇게 이제 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뭐 좀 동부 하이텍, DB 하이텍도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에 다가오기 때문에 좀 더 수급이 비어져 있는 것들, 그런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닉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